좋아요, 구독! 네,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,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, CJ 네이버, 에코프로 머티에 있습니다.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예, 제가 네이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오늘 2.9포인트 상승한 17만 5,500원대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네이버라는 종목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복귀를 해보면 과거 빅테크 종목들의 좀 양대 산맥이었죠.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강세 이후에 지난 월봉 주가를 봐도 고점 대비 굉장히 낙폭이 컸었고 지난 저점이 8월 5일 15만 1,100원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최고점이 2021년도 7월 46만 5천 원이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아직도 회복세가 굉장히 좀 더딘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반기 2분기 실적 누계치를 좀 우리가 복귀를 해봤을 때 장사를 좀 매우 못한 것도 아니었고요. 비교적 영업이익이라든가 수익 지표가 크게 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 네이버의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어떤 이유는 다름 아닌 어떤 실적 기조에 관련된 우려감도 아니었고 야후라인에 관련된 불확실성 이 부분이 해외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정체 구간으로 좀 접어들게 되면 해외 공략 법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수 기업으로 좀 전락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좀 잡은 꼴이었는데 저는 상당히 지난 상반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복귀를 해봤을 때 많은 부분을 좀 선반영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도 최근에 리포트를 좀 보면 상향되고 있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겠습니다. 주력 사업이었던 광고 그리고 커머스 부분은 약 20% 정도의 성장률이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보다 3분기 실적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고요. 최근에 상승폭을 상승의 어떤 수급의 어떤 반영 효과가 좀 컸던 부분들은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의 매입소가 이 부분은 장기간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돼서 빅테크 회사들, 특히나 네이버의 경우에도 장기 관점에서 관련된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총주주 환원율을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지 않나 좀 보이는데 전반적인 아직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편입 요건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보면 앞으로 총주주 환원율을 상향시키는 그런 기업들에 관련된 인센티브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정말로 주주들에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편입 요건들이 다시금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유입이 좀 된다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좀 충분히 수급 요건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. 그렇게 좀 판단해 봤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오랜만에 네이버가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. 주가 고점 45만 원이었다가 지금 17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측에서도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안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내놓았고 2.7% 정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. 네이버, 카카오 같이 묶어서 같이 가는데 카카오도 오랜만에 1%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닥입니다. 소룩스, 오스코텍, 에코앤드림, 퓨처캠, 휴원스 글로벌 있습니다.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네, 오스코텍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7%대 반등은 좀 나왔는데 오스코텍이 사실 유한양행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유한양행이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수급 요건이 상당히 좀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스코텍에 관련된 어떤 사업의 내용 내지는 향후의 어떤 이익 성장률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. 먼저 오스코텍이 과거에 이 레이저티닙, 현재 유한양의 렉라자라는 이 성분명을 레이저티닙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으로 기술 이전을 했고 다시 유한양행이 렉라자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에게 기술 이전을 통해서 최근 FDA 어떤 시판 허가라는 승인을 좀 득하게 된 성과를 좀 이루게 됐는데 오스코텍이 여기에 관련된 마일스톤의 전체 유입액은 유한양이 받게 되는 6천만 달러의 40%,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한 2,400만 달러가 좀 유입이 되고 하나로는 한 350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. 이 부분이 연내 영업이익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인데 사실 그런 기대 요인이 유한양행에 비교해서 오스코텍이 좀 덜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들이 좀 있고요. 여기도 해서는 향후 이 렉라자, 이 병용치료제의 어떤 시판허가, 그래서 글로벌 판권들이 유럽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좀 확대된 역량에서 판매량들이 좀 더 그만큼 좀 늘어나게 된다면 경상 기술료라고 불리우는 로열티 부분, 이 부분은 유한양행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유한양행이 수취해서 다시 오스코텍에 좀 재분배하는 그런 어떤 기술 계약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유한양행에 관련된 어떤 성장들은 즉 오스코텍에도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좀 고려한다면 저는 충분히 주가의 어떤 반영 효과 좀 미비하다는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수익 지표 개선을 관점에서
전 충분히 수급 요건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좋아요, 구독!